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인데 이제 피곤하실지 모르지만 좀 힘내시고요. 문기가 늘 그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새로운 희망,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경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녀들이 갖고 있던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가 서운함도 사라지게 되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랄까요? 그런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천륜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사오듯이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또 부부하고도 또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제거가 되는 거죠.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만남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육체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지낸다 해서 부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여러 가지 뭐 불륜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으로 일단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이 바로 경청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나 그다음에 그 사회생활이나 그래서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이런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나 교직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늘 들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만나서 접촉해서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장실 한켠 문 밖에 누구나 와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쪽지함이라도 넣어놓고 또 그 쪽지함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수시로 열어보고 그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주고 그 결과를 그 한 옆에다가 공지를 해주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편지함 하나가 결국 학생들과 교직원과 그다음에 관리자 간의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실험적으로 실제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상은 점점점 줄어서 이제 교육의 본질적인 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게 있으면 왜 어려운지를 알려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듣고 그냥 덮어두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금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서울의 그 소위 말하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 뭐 지난 밤까지도 유력 후보 둘이서 만나서 단판을 진다고 뭐 이런 걸 봤는데요. 저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역시나 역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상대방이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웅이 되겠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주겠다. 그래서 뭔가를 다시는 좌파 쪽으로 우리 교육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영웅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다 그런 영웅이 될 기질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래도 누가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 결국 오해만 생기고 또 편견을 갖게 되고 진영을 나누게 되고 패거리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같은 보수 후보 중에서 누가 옳으냐, 그 누가 옳으냐를 얘기하지 말고 무엇이 옳으냐, 좌파에게 교육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느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누가 인물이 더 좋으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는 이제 말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는 답이 나왔죠. 좌파에게 또 우리 서울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서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우리 국가의 미래가 결국은 암울해진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지만도 우리가 이들이 하나로 단일화가 안 되는 이상, 그렇다면 결국 그나마 절차를 누가 잘 지켰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육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비교적 정직한 사람, 또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작은 것이라도 약속을 잘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이 그나마 선택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꼭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버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키인, 성공의 키인 인성교육, 비인지적 영역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 거기에는 양보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자제심, 끈기, 사회성 다 필요하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참된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험담하고 해코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뭐 이렇게 연락도 취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떤 전화 하나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냐고 그래요. 그거는 내 자유죠.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안 되고 좌파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뭔가 도모하려면 당신이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아주 내가 볼 땐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인간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의 앞날은 좀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바로 잘 잡히게 되고요. 또 잘된 것은 더 잘 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막바지에 달은 이제 내일 모레 사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6월 1일 날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좀 현명한 선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좀 비교적 좀 밝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시든 간에. 그리고 분명한 제 의견 하나는 향후에 무슨 교육감을 누가 나오시든 간에 무슨 뭐 단일화를 한다.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당당함과 식견과 인품 이것을 걸고 그냥 끝까지 가세요.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좌나 우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죠. 저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이제 단일화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을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만 일단 저의 지금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